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샤오펑입니다. 자,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좋은 맛 기쁨 더하기 혹은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 텔레그램 방에서 강조하는 섹터는 꾸준하게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올해 반드시 자율주행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샤오펑입니다. 샤오펑은 제가 2주 전에도 영상으로도 좀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올해 대장 섹터는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를 이어팔 단 한 종목,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유일 상용화 기업 샤오펑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사실상 그 당시에 샤오펑의 주가는 약 17달러, 현재는 약 19달러 정도로 한 2주 정도 만에 10% 정도, 10% 이상의 그런 주가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율주행 기업이 맞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기업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샤오펑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비중도 상당히 큰 편이고 수익률도 30% 이상입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투자하고 있죠. 좋은만 기쁨 더하기. 그리고 필사단 멤버분들께는 제가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제 계좌를, 국내 계좌, 해외 계좌 전부를 공개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 계좌를 공개했었죠.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샤오펑 현재 투자 중이고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샤오펑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강조를 드리는데, 그 중에 가장 강조드리는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샤오펑이냐?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 기업이 샤오펑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판매량 측면에서는 BYD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율주행 그 기술만 봤을 때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몇 년 내에 로보택시 시장이 열릴 것이고, 올해는 자율주행 시장의 첫 번째로 열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자율주행 그 자체만 본다면 미국에서는 테슬라, 중국에서는 샤오펑을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이미 업계 선두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요. 특히나 자율주행 하드웨어 비용 절감도 테슬라 이상으로 되고 있고요. 참고로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계속해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펑은 테슬라에 비해서 대략 한 7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테슬라보다 더 싼 값에 자동차를 내놓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상 BYD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기업들이 경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샤오펑도 이 비용 절감 기술력과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심지어 폭스바겐과 합작 법인을 세우면서 합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폭스바겐의 유통망을 뚫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죠. 샤오펑의 소프트웨어 기술력과 폭스바겐의 하드웨어 기술력, 그리고 이 폭스바겐이 가진 유통망, 샤오펑이 중국 내에 가진 유통망을 동시다발적으로 서로가 협력을 통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샤오펑은 올해까지 약 60개국에 수출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내년까지 전체 매출 비중에 30% 가까이 이제 매출 비중을 차지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소프트웨어 비중도 약 30% 정도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매출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중국 내에서 성장이 압도적으로 발생하는 지금 이 BYD와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 샤오펑의 폭스바겐의 등에 업혀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결국 이 샤오펑의 흑자 전환의 핵심적인 이유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한국 증시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데, 오늘 기준으로 중국 증시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엮인 테마주들은 전부 다 무더기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무더기 상한가를 갔어요. 그 정도로 중국 내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현황이 매우 관심이 뜨거운 것인데, 이미 샤오펑도 BYD도 마찬가지고 샤오펑도 마찬가지고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적도 내고 있어요. 연구 개발에 대한 실적도 내고 있는 만큼 결국엔 샤오펑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중국에서는 압도적인 자율주행 기업이지만, 그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미 상용화를 시켰어요.
자기 생산 공장에 이미 샤오펑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밝힌 만큼 샤오펑도 이미 그 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이 떨어졌었던 것이고 이미 본인들의 공장에서 본인들이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UAM도 선두권이에요. 사실 중국의 UAM을 하면 이항이 가장 유명한 기업으로 떠오르는데 사실 이항보다 더 강한 기술력,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샤오펑입니다. 이번 CES에도 이 자동차와 UAM의 그런 합작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 UAM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서 업계 탑급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런 주가 상승도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저는 뭐 약 2주 전쯤에 17달러대에서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19달러대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여전히 이 샤오펑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슬라 대비해서는 대략 시총 차이도 약 80배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좀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력과 더불어서 샤오펑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력 그리고 그에 따른 업사이드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를 기점으로 2015년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면 사실 시장의 관심이 샤오펑에 쏠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샤오펑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흑자 전환 이후에 그 전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흑자 전환 이후에 이제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괄목할 만하게 상승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샤오펑도 이미 흑자 전환 전부터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흑자 전환된 이후에는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괄목할 정도로 상승할 가능성도 저는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샤오펑에 투자하고 있고요. 작지 않은 비중을 투자하면서 3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폭스바겐과의 그런 합작 전략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략적 투자를 감행한 거예요. 폭스바겐 샤오펑을 통해서 중국 내에 있는 그 유통망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 샤오펑이 가지고 있는 세계 탑급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자율주행 기술력을 폭스바겐 자동차에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고 샤오펑은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유럽의 강력한 유통망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샤오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생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그런 공정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샤오펑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규모의 경제 면에서 아직까지는 딸리는 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폭스바겐과의 협업을 통해서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저는 꽤나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두 회사의 합작 제품은 내년 정도에 공동으로 출시가 될 거예요. 폭스바겐의 하드웨어 기술력, 그리고 샤오펑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합친 자동차 제품이 내년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제조 플랫폼, 기술 플랫폼을 샤오펑이 좀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샤오펑이 비용 절감에 굉장히 강력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폭스바겐과의 그런 기술적인 협력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한 면모를 보인다면은 올해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에 폭발적인 성장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샤오펑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3만 대 이상 팔았어요. 올해 기준으로 목표치가 약 30만 대에서 35만 대 정도인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한 달에 3만 대 이상 팔았었고 그럼 올해는 36만 대 이상이 팔 수 있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흑자 전환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약에 30만 대에서 35만 대 팔면은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밝힌 만큼 36만 대 이상을 팔게 될 경우에는 샤오펑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샤오펑이 지금까지는 기술력만으로 승부를 봤던 그런 기업이라면 이제는 실적 면에서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 면에서도 꽤나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SUV부터 세단까지 골고루 제품을 가지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3종 이상의 신제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어요. 3종 이상의 신제품을 내놓음으로써 판매량의 퀀텀 점프를 이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35만 대 정도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상태에서 신제품도 내놓고 이미 작년 11월 12월 달에 한 달에 3만 대 이상 팔았기 때문에 36만 대 이상이 팔리게 될 경우에는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이 자율주행 쪽에서는 샤오펑을 좀 보고 있고 이제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런 실적 면에서도 꽤나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올해부터 혹은 늦어도 내년부터는 유럽 진출이 본격적으로 가동화될 것입니다. 폭스바겐과의 협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화될 것인데 그에 따라서 이미 뭐 동남아라던가 아니면 중국 내에서는 잘하고 있는 와중에 유럽 시장까지 뚫게 될 경우에는 꽤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소가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BYD가 대량 생산에서 강점을 보인다면은 샤오펑은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기술력 그리고 꽤나 스마트한 이미지를 통해서 젊은 층들에게 이제 소구를 해왔던 것인데 여기서 만약에 폭스바겐의 그런 대량 생산 체제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BYD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샤오펑이 흡수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에 따른 생산성 증가에 따른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도 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샤오펑의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 역시나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여전히 샤오펑에 대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확고해질 경우 혹은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비중이 여전히 좀 큰 편이지만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할 가능성도 연보고 있어요. 물론 제 모든 이런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한 달에 3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올해까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껴있고 만약에 예상 판매량이 30만 대, 35만 대 사이인데 36만 대 이상 나올 경우에는 어닝 서프레 나오면서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것이고 내년부터는 유럽 시장에 대한 본격 진출과 폭스바겐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든 전기차 제품이 탄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 증폭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지금 결국 업계 탑급에 속한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출 분야 30% 이상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뭐 대부분이 다 영업이익이죠.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성이 내후년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샤오펑을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이미 뭐 샤오펑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저 역시나 투자 중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오펑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